자, 결산 정리 분계입니다. 자, 페이지 79페이지 볼게요. 79페이지. 자, 다음 결산 정리 사항을 분계하시오 해놨습니다. 결산일 현재 차입금에 대한 경과분이자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했습니다. 자, 차입금에 대한 경과분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를 줄 거예요, 이자 받을 거예요? 이자 줄 거 맞습니까? 페이지 79페이지. 자, 이자를 줄 거면 뭐예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라는 거 일단 아셔야 돼요. 근데 이자 비용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의 뭐라고요? 경과분이래요. 경과분. 경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이자 비용이 경과됐다,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줘야겠죠. 이자 비용은. 맞습니까? 근데 줘야 되는데 줬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 비용이 있는데 얼마만큼 발생했다고요? 50만 원. 그럼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은 원래 차변에 발생하는 거 맞죠? 얼마만 발생했다고요? 50만 원만큼 발생한 거예요. 차변의 이자 비용이 50만 원 발생했는데 이 이자 비용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준 거야. 안 준 거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회계에서? 오케이.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50만 원만큼. 이해가시나요? 지금 하는 내용 자체는 결산 파트는 계속 매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7월 1일 우리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연이자율 6%로 12개월간 차입하고 이자는 12개월 후에 차입금 상환 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월할 계산해서 분계하시오 했습니다. 이자를 준 것도 아니고 뭘 월할 계산해서 분계하라는 얘기지? 자, 볼까요? 자, 얼마라고요? 차입금이 1,000만 원 맞습니까? 자, 1,000만 원만큼 차입한 돈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만큼 차입한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1년에 몇 퍼센트? 6% 곱하기 0.06이 되겠죠. 얼마 나와요? 60만 원 나옵니까? 자, 60만 원이 1년분 이자라고 그랬습니다. 됐나요? 나누기 1년은 몇 개월? 12개월로 나눠주시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라고요? 5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차입한 거죠. 7월 1일 날 차입했으면 손가락 한번 꺼내볼까요? 자,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이 경과됐어요,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나갔으면 6개월 곱하기 한 달에 얼마씩? 5만 원씩. 올해가 얼마? 30만 원 나옵니까? 이 30만 원만큼 실제로는 이자를 줘야 되는데 기말 결산일이 오늘 이자를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나중에 차입금을 상환할 때 갚아줄 때 한꺼번에 주기로 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분계를 하는 거죠. 차압에 뭐라고? 이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라고 분계합니다. 금액 얼마만큼? 30만 원만큼. 자, 이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금 기말 결산 시에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급하지 않았어요. 뭘 한다고요? 미지급 비용이라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의 미지급 비용 30만 원. 지금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크해 놓으세요.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실기 파트나 딴 거 할 때 있죠. 여러분들 혹은 제가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있죠. 그때 물어보셔야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8월 31일에 구입해서 자산 취득원가 47만 원을 회계 처리한 소모품 중에서 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21만 원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구입할 때 뭘로 분계했다고요? 자산으로. 그럼 뭘로 분계한 거예요? 오케이. 구입 시에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보시면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얼마 사왔다고요? 47만 원이라고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21만 원이 남아있대요. 남은 금액이 21만 원 얘기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이 얼마라고요? 21만 원 얘기예요. 미사용액이 21만 원. 그럼 사용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용액은 얼마? 26만 원만큼 사용했다는 얘기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미사용했는 금액은 뭘로 남아있다고요? 소모품이라는 물건으로 남아있어야겠죠. 이게 정상이고 사용했는 금액만큼은 써버렸으니까 뭐가 발생한다고요?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26만 원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기말 결산 시에 분계를 해서 이게 성립되도록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소모품 사올 때는 8월 30일 날 소모품 사올 때 뭐로 처리했다? 소모품 해서 얼마 됐다? 47만 원 돼 있다고. 근데 이 중에서 남아있는 금액, 미사용금이 얼마 된다고요? 21만 원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얼마만큼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26만 원만큼. 그럼 얘에서 차별해서 빼줘야 돼요. 어느 변에? 대변에 소모품에서 빼주자. 얼마를 빼줘야 된다고? 26만 원만큼 빼주는 분계를 한번 해봐요. 하면 차별적 소모품 47만 원에서 대변의 소모품 26만 원을 빼고 나면 얼마 남다고요? 21만 원만큼이 미사용되는 금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얘만큼은 써버렸으니까 그만큼 써버렸으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차별 무슨 비용이 발생한다? 오케이, 소모품 B라는 비용이 얼마만큼? 26만 원만큼 사용했는 금액이 비용으로 발생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자, 다음 네 번째로 갑니다. 자, 4번. 영업부서의 소모품비로 계산된 금액 중에서 결산일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이 얼마 있다고요? 12만 원 있다. 구입할 때 뭐로 처리했다고요? 소모품비. 다 쓸 거라서 소모품비로 처리했습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입니다.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안 쓴 금액이 얼마 있다고요? 12만 원. 그럼 12만 원만큼 소모품비가 아니란 얘기죠. 자, 소모품비가 아니면 뭘로 남아있다고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얼마 남았다고? 12만 원. 그럼 어디서 빼줘요? 오케이, 소모품비가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소모품비에서 빼주세요. 얼마만큼? 12만 원만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넘버 5 다섯 번째 갑니다. 비슷비슷한 문제예요. 판매 부분의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서, 자,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한 거죠. 이 소모품 B 중에서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은 15만 원이다. 똑같은 문제죠. 안 쓴 게 얼마 있다고요? 15만 원. 4월 때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이 중에 안 쓴 게 있어. 그럼 비용이 아니지. 그러니까 비용에서 빼주자. 어느 변에? 대변에 소모품비에서 빼줍시다. 얼마만큼 안 썼대요? 15만 원 안 쓴 거니까 비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빼주시면 되고, 차별은 그러면 물건으로 남아있겠네. 남아있는 물건은 뭐라 부른다고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남는다. 금액은 15만 원. 이걸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이런 겁니다. 기말 결산일이 되면, 즉 12월 31일이 되면 단기의 수익이 얼마인지, 단기의 비용이 얼마인지 체크를 하죠. 체크를 했을 때 내가 4월 때 다 쓸 거라 생각했지만 기말 결산이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비용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에서 빼주고, 안 쓴 건 뭐란다? 소모품은 자산으로 처리해서 자산으로 처리해야지만 뭐한다? 다음 기로 넘겨줄 수 있죠. 이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기말 결산 시에 얼마만 벌었어요, 얼마만 썼어요 알아보면 끝. 하지만 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다음 해로 이월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6번 갑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130만 원을 기말 결산 시 15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얘는 단기 매매 지금 평가한 문제인데요.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130만 원짜리인데 150만 원 평가해서 올라간 거 맞습니까? 차별에 뭐가 증가한다? 단기 매매 증권의 가치가 올라가더라.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가격이 상승했다. 대비 뭘로 예측합니까? 오케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 했습니다. 금액 얼마만큼? 20만 원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자, 7번째 갑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50만 원을 기말 결산 시 40만 원 평가했습니다. 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자, 원래는 4월 때는 얼마였는데? 50만 원이었는데 기말 결산 시 평가하니까 40만 원으로 가격이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떨어졌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떨어졌습니다. 차별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케이, 차별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손실자가 들어가니까 영업의 비용이겠죠.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대우원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9천만 원의 상환 기간이 내년 3월 31일에 따랐습니다.
즉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이 장기 차입금은 언제 갚아줘야 된다? 내년에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맞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장기 차입금 원래 어느 변에 있습니까? 부채니까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장기 차입금 없어집니다. 어느 변에? 차변에.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너 없어져라. 얼마 빌렸다고요? 9천만 원. 이런 분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분계를 하지 않으면 뭐라 생각할까요? 본을 아직까지 장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언제 갚아야 될지 모르죠. 근데 이 장기 차입금이 9천만 원 내년에 갚아야 되면 9천만 원 돈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때 이럴 때 처리하는 계정이 뭐라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라 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회계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정 과목도 있구나 하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차입금 중에서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장기 차입금 아니다. 내년에 갚아줘야 된다. 유동성 장기 부채. 9번째. 인출금 잔액 700만 원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다 했습니다. 어느 별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인출금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인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장님이 회사 돈 빼간 거죠. 요거는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이에요. 차감적 평가 계정, 간접적으로 빼주는 계정. 자본금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빼주는 계정. 이거 말한다고요? 인출금. 그러면 인출금을 정리하게 되면 자본금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인출금을 정리해주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자본금이. 인출이 무슨 말이에요? 사장님 빼간 돈이야. 그럼 사장님 빼간 돈을 정리하면 결국은 내 돈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어야겠지. 자본금은 원래 어느 변에 있습니까? 원래 자본금은 대변했어요. 여기가 아니고 대변했어요. 대변. 대변 걸 정리하려고 어느 변 온다? 차변에. 차변 뭐 온다고요? 자본금. 그러면 얼마만큼? 700만 원만큼. 뭘 정리하는 문제예요? 인출금을 정리하는 문제예요. 인출금 금액은 700만 원. 우리가 수업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좀 친해지고 나면 나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아는 걸 왜 계속 풀어요? 하면서 이런 분들 있어요. 아는 자꾸 묻지 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알아도 물어보는 게 그냥 제 일입니다. 자, 결산적인 문제 마지막 1번 갑니다. 매출채권 잔액 1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단 대손 충당 잔액은 없다 이랬습니다. 이거 우리 실기하면서 해왔죠? 하실 줄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외성매출 잔액 얼마 있다고요? 100만 원. 매출채권 잔액 1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1%의 대손 예산자 곱하기 0.01. 그럼 동그라미 몇 개 빼라? 2개 빼라. 얼마고 만들어주라고요? 만 원만큼. 만 원만큼 충당금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충당금 잔액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그대로 얼마? 만 원만큼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분개하면 차변을 뭐라 분개합니까? 대손상각비. 지금 실제로 손해본 건 아니지만 차변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만 원만큼 회계 처리하고요. 대변을 뭐로 회계 처리합니까?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무슨 계정이라고 했어요? 차감적 평가 계정. 이 매출채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빼주는 계정을 얘기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2번째. 외성매출 잔액 2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자, 오늘 요거 풀고 나면 여러분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외성매출 잔액 얼마 있다고요? 200만 원. 2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1%의 대손을 예상합니다. 곱하기 0.01.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2만 원만큼 충당금 만들어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2만 원만큼 충당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충당금 잔액 얼마 있다고요? 만 원이 있어요. 이미 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추가로 더 만들어줘라? 만 원만큼 충당금을 더 만들어줘라. 그럼 분개하면 뭐라 분개하면 돼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만 원. 뭐라고요? 대손충당금 만 원. 참 얍삽하죠. 똑같은 분개라서 줄만 껐어요. 자, 3번 갑니다. 바드럼 잔액 300만 원에 대해서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계산해 보시면 바드럼 잔액 300만 원 있습니다. 돈 받을 거 3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몇 퍼센트만큼 2%의 충당금을 설정하래요. 곱하기 0.02.
이론상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실기시험에 2%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만 나와요. 곱하면 3인 얼마 나옵니까? 6만 원. 자, 충당금을 6만 원만큼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대성 충당자산이 얼마 있다고요? 5만 원 있대요. 5만 원. 그럼 얼마만 더 만들어 준대요? 만 원만 더 만들어 준다네. 그죠? 그럼 분기 어떻게 해요? 차별의 대손상각비 얼마? 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만 원. 이렇게만 분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얍삽함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분기가 이렇게 나오네. 자, 네 번째입니다. 건물에 대한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5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분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결산에서 FAT 이급 문제에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결산 자료 밑에서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냥 입력하고 분기에 전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기를 한번 해볼게요. 분기하시면 차별 뭐라 분기한다고요? 감가상각비 얼마만 같이 떨어졌다고요? 5만 원만큼. 대변은 뭐라 분기해요? 감가상각 누계. 자, 저는 이렇게 적을게요. 감가상각 누계 금액은 5만 원. 얘는 뭐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건물에 대한 거. 건물의 코드 번호가 202번이에요. 그 실기에서 혹시나 입력한다면 이걸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치긴 치는데 코드 번호 모르시면 건물이 몇 번인지 먼저 체크하시고 그 번호 다음번에 203번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넘버 5. 기말 결산 시 본사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정액법. 정액법은 금액이 일정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식이 있었죠. 공식이 어떻게 합니까? 내용 연수분해. 몇 년분해? 10년분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맞습니까? 취득원가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 마이너스 꽃물값 잔존가액은 얼마? 10만 원 맞습니까? 자, 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의 건물을 사서 10년 쓰고 나면 10만 원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그럼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 됐으니까 90만 원. 나누기 몇 년? 10년. 그럼 1년에 얼마씩 가치 떨어진다고요? 9만 원씩. 1년에 가치가 9만 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만큼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금액 구했으니까 차별 분기합니다. 뭐라고? 감가상각비. 그럼 얼마만큼? 9만 원만큼. 대배 뭐라고 분기한다고요? 감가상각 누계 금액은 9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6번 갑니다. 기말 결산 시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역시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금액이 일정한 방법. 내용 연수 몇 년분에? 5년분에. 5년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수입니다. 분해 취득원가 얼마? 50만 원. 사온 금액 50만 원 마이너스 꼬물값 얼마? 5만 원. 잔존가액 5만 원. 자, 계산하면 50만 원 짜서 5년 쓰고 나면 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얼마에 가치 떨어졌다? 45만 원. 나누기 몇 년? 5년. 5, 9는 45 맞습니까? 자, 그럼 얼마 나온다? 9만 원 나오겠죠. 이게 1년분 감가상각비 맞습니까? 분기하면 차별 뭐라 분기한다고요? 감가상각비 얼마? 9만 원. 대비 한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9만 원. 이렇게 분기하겠죠. 되셨죠? 자, 다음 7번 갑니다. 기말 결산 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정률법은 무슨 방법? 비율이 일정한 방법을 정률법이라 합니다. 여기서는 정률법은 공식이 뭐였어요? 취득원가에서 취득원가 얼마였어요? 80만 원에서 마이너스 뭐 뺀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라 그랬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있습니까? 40만 원. 이 빼는 금액을 우리는 뭐라 한다? 미상각 차액이라고 그래요. 혹은 장부가라고 부르죠. 미상각 차액 얼마 나옵니까? 40만 원 나옵니까? 이 40만 원 곱하기 뭐 한다고요? 정률. 정률은 몇 퍼센트? 50% 곱하기 0.5. 5산 얼마? 20만 원 나오겠죠. 그럼 20만 원 산출했으니까 20만 원 분기하는 거예요. 차별 뭐라고 분기한다? 감가상각비. 차별의 감가상각비 금액 얼마? 20만 원이라 분기하시면 되고요. 대비 역시 뭐라 분기한다고요?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 금액 역시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마지막 8,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내용 보시면 기말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 원을 설정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 나오고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1,0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퇴직급여 충당금 추계액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추계액이라는 게 모아줘야 될 금액이 1,0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단 학계 잔액산표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9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1,000만 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얼마 있다고요? 900만 원 있다는 얘기지. 그럼 추가로 얼마 만들어줘라? 100만 원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100만 원만큼 만들어주라는 얘기인데 그럼 100만 원만큼 만들어주려고 하면 우리가 회계치를 하겠죠. 차배는 뭐라고 분류하느냐? 차배는 퇴직급여라고 분류합니다. 퇴직급여. 처음 보나 이 분계? 오케이. 차배의 퇴직급여라고 100만 원만큼 회계 처리하고요. 그럼 퇴직급여는 뭐냐? 이 퇴직급여는 계정분류하면 뭐라고요? 아니 차별의 퇴직급여가 계정과목이 뭘까요? 비용. 비용 중에 무슨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갑니다. 처리하고요. 대별에는 뭐라고 본다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별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회계 처리하는데요. 그러면 100만 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계정과목 뭐였어요? 요걸 앞에서 한번 했어요. 오케이. 얘는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종류가 크게 많이 없었거든요. 비유동부채 안에는 뭐 있었어요? 장기가 들어가는 부채, 사채, 임대보증금,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퇴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퇴직해야 퇴직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 회사에 퇴직금을 모아주는다는 그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퇴직금을 모은다는 개념은 원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 직원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원래 일한 거에 대해서 퇴직금을 만들어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 금액이 우리 회사에서 모아줄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인 거지. 그러니까 비용은 발생했어. 비용을 원래 발생했으면 줘야 되잖아요. 이걸 안 주고 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먼저 처리하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비유동부채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해놨다가 나중에 직원이 퇴직을 해. 퇴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어지고 대변에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나가겠죠. 되시겠나요? 자, 이렇게 됐더라는 겁니다.